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부패 31회차. 이번 회차는 이제 다시 프로리그가 돌아왔죠. J리그와 K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회차 연속 2월 되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그 UEFA 네이션스 리그는 이제 끝이 났고요. K리그에서는 좀 주목되는 경기 슈퍼매치가 있고 또 울산과 전북의 경기도 있죠. 그리고 J리그는 그 1, 2, 3위가 굉장히 치열한 선두권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시마와 교토의 경기인데요. 가시마가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리그 2위에 올랐죠. 최근 리그 휴식기 동안 치러진 이 컵데이 플레이오프에서는 후쿠오카 원정에서는 1대 0으로 패했는데 이제 홈에서 2대 1로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이 사간도스와 4대 4, 도쿄에게 3대 1로 패하면서 이 견고했던 수비 라인이 약간 흔들렸는데 이 컵대회 통해서 다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위에다가 확실한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투톱 파트너 스즈키가 이번 경기에는 뭐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토는 승격팀의 한계로 이 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최전방의 그 우타카 피터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나이가 거의 마흔이 다 됐잖아요. 이 체력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나고야와의 이 컵대회에서는 6대1, 1대0에 2연패 당하면서 이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1차전에서는 이 카와사키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라고 해도 6실점이나 내주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이시사이 결장까지 예정되면서 중앙 수비 공백이 좀 있을 겁니다. 상대가 측면 전개할 시 중앙 수비와 미드필더들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침투하는 선수에 대한 저지가 잘 안 되는 모습이에요. 가시마의 주전 공격수와 이 교토의 주전 수비수가 이 경고 누적 결장이죠. 히구치와 피츠카 이 중원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자랑하는 가시마가 전체적인 경기를 지배할 겁니다. 가시마의 이 중앙 수비 라인이 최근 리그 두 경기에서는 좀 흔들렸지만 컵 대회에서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이 교토 상대로는 어렵지 않게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우에다 뭐 아서 이 가시마 공격진의 화력이 기대되는 경기가 되겠죠. 가시마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쇼난과 도쿄의 경기인데요. 쇼난이 리그에서 17위 뒤에서 두 번째에 머물러 있고 이 컵대회에서는 세르소에게 2연패 당하며 탈락을 했죠. 최근 리그 경기 포함해서 세르소와의 세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한 겁니다. 3백 수비 라인이 이 박스 안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실수가 자주 나오고 제공권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트피스 수비 대응도 좀 부실하죠. 전체적으로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치노의 역습 마무리 능력은 뛰어나긴 한데 원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다 보니 역습 상황에서 공격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큰 효과를 보기에도 힘들죠. 도쿄는 컵대회 탈락으로 이 A매치 휴식기를 경기 없이 보냈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 가시마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앞서 리그에서 3연패를 당하며 좀 부진했지만 가시와와 비긴 뒤 시미즈, 가시마를 연파하며 상승세죠. 브라질 공격수들의 공격력이 아직 기대만큼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디에고가 최전방에서 버텨주고 이런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서 가시마 상대로는 이 와타나베 료마가 측면에서 멀티골을 터뜨렸고 디에고가 1골 2도움, 이 와타나베의 골을 다 디에고가 내준 슈팅이었죠. 아다이톤도 측면에서 확실히 폭발적인 돌파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PK도 하나 얻어냈어요. 도쿄가 자랑하는 이 브라질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폭발하지 않고 있지만 공격 진영에서의 짜임새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에고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등지고 버텨주고 이 침투하는 동료들한테 내주는 이런 연계 플레이가 되게 좋아졌죠. 와타나베, 아베 이런 이성과 측면 자원들의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쇼난의 느슨한 수비로 도쿄 공격진의 짜임새 있는 전개를 막아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쇼난은 그 라이트백 이 하타도 23세 대표 차출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 쇼난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시미즈와 후쿠오카의 경기인데요. 시미즈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강등권에 머물고 있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로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공격수 산타나의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좀 부진을 벗어나나 했지만 산타나도 최근 다시 기복 있는 플레이로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가시와 상대로는 상대 미드필더의 드리블 돌파에 이 수비 라인 전체가 휘청이면서 실점을 했고 이 상대 긴 공간 패스 한 방에 또 추가 실점을 했죠. 포백 라인과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으로 내려서지만 수비 기량이 좀 떨어지고 이 중원에서의 볼을 빼앗기면 역습당하며 실점하는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가 이 철벽 포백 수비벽을 앞세워서 리그 16경기에서 단 10실점만을 내주고 있죠. 수비가 굉장히 견고해요. 다만 공격력도 딱 10골에 그치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죠. 이 왼쪽 측면의 타나카와 오른쪽 측면의 크로스의 이 측면 장악력 그리고 크로스의 구질도 굉장히 좋은데 이 중앙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좀 아쉽습니다. 최근 반대 윙어들이 박스 침투로 슈팅 찬스를 좀 늘려가고는 있죠. 야마기시가 컵대회에서 이 가시마 상대로 두 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며 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라이트백 이 마에지마의 오버래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측면에서의 찬스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후쿠오카죠. 중원과 이 수비 라인의 밸런스가 흔들리는 시미즈입니다. 이 공격진의 결정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더군다나 스즈키는 23세 차출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울 거예요. 후쿠오카의 안정적인 수비 라인 상대로 시미즈가 골을 터뜨리기는 어려울 경기죠. 오히려 최근 후쿠오카의 측면과 야마기시 박스한 플레이가 살아나는 만큼 이 후쿠오카가 우세한 경기가 예상이 되네요. 시미즈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이와타와 사간도스의 경기인데요. 이와타가 최근 리그 1무 2패로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승격팀이 한계로 전력이 떨어지고 있죠. 특히 수비 밸런스가 안 잡히면서 실점이 좀 많아요. 지난 시즌 22골로 팀 승격의 주역이었던 이 루키안도 후쿠오카로 이적하면서 확실한 최전방 공격수도 부족하죠. 오른쪽 측면에서 스즈키의 활약이 좋긴 하지만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합니다. 3백 라인의 위치 선정 미수도 많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상대에게 프리찬스를 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간도스는 압박과 강한 수비로 버티는 축구를 보여줬었죠. 근데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며 예상 외의 승리도 챙겼지만 견고했던 수비가 무너지며 가시마와는 무려 4대4 무승부 경기를 치르기도 했죠. 가시마 상대로는 전반 코너킥 상황에서 이 센터백 타시로의 헤딩 선제골, 그다음에 고이즈미의 환상적인 돌파로 미야시로의 추가골까지 나왔죠. 후반에도 고이즈미의 골로 3대0으로 앞서갔지만 후반 내리 4골이나 내주면서 흔들렸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이 타시로의 극적 동점골이 나오면서 간신히 무승부를 거뒀죠. 간바 상대로는 상대 수비 판단 미스를 놓치지 않고 이 측면 접근계를 통해 선제골을 뽑아냈고 프리킥 상황에서 이 황석호의 헤딩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에서 사간도스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다만 사간도스의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 최전방에서 미야시로의 연계가 살아나고 있고 이 센터백들의 세트피스 공격 가담 득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타시로와 황석호, 이와타의 무른 공격력으로 도스의 이 수비벽을 뚫어내기에는 좀 벅찬 상황이죠. 도스가 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죠. 이와타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제주와 인천의 경기인데요. 제주는 전체적인 전력이 굉장히 안정된 상황입니다. 이 3백 라인도 고정 멤버들이 나서며 경고하고 중원에서 이창민과 최영준의 공수 밸런스가 리그 최상급이죠. 여기에 확실한 킬러 주명규까지 컨디션이 살아났습니다. 제루소와 링이 외국인 측면 공격수들의 기량도 수준급이죠. 김동준 골키퍼도 클린시트 7회로 확실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인천은 시즌 초반 극한의 짠물 수비 그리고 무고사의 마무리 능력으로 이 선두권을 노렸지만 수비 라인에 부상자들이 발생하며 서서히 흔들리더니 무고사 외에 득점 루트가 부족한 이 약점으로 최근 기세가 안 좋았죠. 무고사가 이번 A매치 휴식 동안 몬테네그로 대표팀 경기에서 루마니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화력을 뽐내고 돌아왔고 이명주와 여름 이 중원 라인이 가동된다면 중원에서의 수비적인 밸런스는 굉장히 안정이 될 겁니다. 이창민과 이명주 이 두 미드필더의 중원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경기가 되겠죠. 다만 이창민은 좌우 측면의 정우재와 안현범 등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좀 많이 있죠. 객관적인 전력에서 제주가 한 발 앞서 있고 최근 맞대결 결과도 제주가 우세합니다. 올 시즌 인천 수비 라인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김동민도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하죠. 전체적인 짜임새에서 앞선 제주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이 기세가 오른 무고사의 한 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주 수비 라인의 약점이 제공권인 만큼 인천이 장기인 이 극장골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제주의 승무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안양과 대전의 K리그 2 경기입니다. 안양의 흐름이 확실히 틀어졌고 특히 수비 라인의 밸런스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 원체 박스 안에서 상대 터프한 공격수와 경합에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창용과 김영진이 수비 라인에서 빠지면서 약점이 더 커졌죠. 3백과 4백을 사용해가며 수비 라인을 정비하려 하는데 광주 원정에서 이 홍창범의 퇴장까지 겹치며 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4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전은 어떻게든 승점을 쌓아오다가 아산 원정에서 무너졌죠. 10경기에서 8승 2무의 상승세였는데 이 골 결정력이 떨어지며 무너졌습니다. 경기를 점유하면 이 패스게임을 하려 했는데 수비적으로 웅크린 아산을 벗겨내지 못했죠. 그리고 또 아산의 이 박주원 골키퍼의 선방도 좀 빛났죠. 이문수와 이진현 이 중앙미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중거리골을 내주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이선과 측면의 파괴력은 확실하지만 최전방 마무리 능력이 부족한 그 부분이 아쉬운 대전입니다. 안양이 부진을 벗어나려 하겠지만 이 대전의 전력이 너무 좋죠.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5골을 기록한 조유민이 대표팀에서 복귀한 만큼 박스 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홍찬범, 이탈로 이 중원의 활동량도 떨어질 안양에게 대전의 침투 플레이가 굉장히 효과를 볼 거예요. 다만 대전의 측면 수비도 헐거운 만큼 안양의 측면 자원들의 활약도 충분히 가능할 경기입니다. 조유민이 복귀하고 김우재도 부상해서 복귀했고 중앙 수비에서 대전이 탄탄하게 버텨낼 것으로 보여지네요. 확실히 전력이 우세한 대전의 승기가 예상이 됩니다. 안양의 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우라와 나고야의 경기인데요. 우라와가 주축 공격수의 부상으로 부진이 좀 깊었죠. 윤카가 부상으로 부진했고 이 손가락 수술을 하기도 했죠. 아침에서 다쳐가지고 칼슨도 부상으로 경기력이 완전치가 않습니다. 스콜크 역시 아직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죠. 수비 밸런스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나쁘지 않지만 골이 터지지 않다 보니 무승부 경기가 많습니다. 아키모토가 2선에서 최근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고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도 좋아요. 중앙에서 마무리해줄 윤카, 칼슨만 복귀한다면 선두권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을 경기력입니다. 이 로드리게스 감독과 이 스콜트는 이번 나고야전을 앞둔 공식 인터뷰에서 휴식기 동안 이 공격 마무리, 결정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했다고 밝혔죠. 나고야가 수비 라인은 견고하지만 이 저조한 득점력으로 고전했었죠. 최근 교토와 컵대회 프로에서 6대1, 1대0 연승을 거뒀죠. 1차전 경기에서는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반 막판 퇴장당하자 후반 무서운 공세를 펼치며 6대1 대승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사카이 연계가 살아나면서 침투와 위치 선정이 좋은 마테우스의 득점력이 올라오고 있죠. 컵대회에서 하위권 교토 상대로 대량 득점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아직 전체적인 공격의 짜임새와 마무리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죠. 최근 기세만 본다면 우라와의 승리를 예상하기가 좀 힘들죠. 우라가 올 시즌 이상하리 골 운이 좀 따르지 않으면서 1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승부가 9경기 9무승부로 최다 무승부죠. 수비 밸런스가 안정된 만큼 쉽사리 무너지진 않지만 승리를 챙길 만큼의 골이 부족했던 상황이죠. A매치 휴식기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훈련했다고 하니 개선된 모습이 기대되지만 나고야 역시 워낙 수비 밸런스가 뛰어난 팀입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라와의 승무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가시와와 비셀고베 경기인데요. 가시와가 지난 시즌 부진을 털고 올 시즌 선두권을 추격을 하고 있죠. 우선 수비 라인이 안정되면서 리그 16경기에서 14실점으로 이 수비 축구를 잘하는 사간도스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코가, 카미지마, 타카시 이 3백 형태로 수비 전술을 바꾼 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20살 기대즈 호소야가 6골로 공격진을 이끌고 있고 이 선에서 마테우스의 득점 지원도 뛰어나죠. 시메즈 상대로도 이 마테우스의 드리블 돌파인 개인기로 선제골, 호소야의 공간 침투로 추가 득점, 오미나미의 문정 혼전에서 이 세기골까지 나오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비슬고베가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원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기력이 올라올 때가 됐어요. 앞서 이와타에게 우세한 경기 끝에 0대0으로 비기며 연패를 벗어나더니 삿포로 상대로는 4대1 대승을 거뒀죠. 그 오른쪽 측면 수비수 야마카와의 중거리 골과 세트피스에서 무토의 헤더 그리고 코너킥 상황 센터백 키쿠치의 세컨볼 슈팅까지 여기에 상대 자책골까지 나오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르키와 이 고케이 측면 플레이도 살아나고 있고 전체적인 그 팀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시와의 최근 기세가 굉장히 매섭죠. 미드필드와 공격진의 호흡이 좋고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 그리고 측면으로의 전개도 빠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공격수 호소야의 결장이 예상되는 만큼 또 다른 기대주인 모리나 코야마치 등 다른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해야겠죠. 비셀고베 역시 최근 중원과 이선 자원들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매우 좋아진 만큼 서로 상대 측면과 뒷공간을 노리는 이 날카로운 공격을 전개할 겁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한 고베의 저력이 만만치 않을 경기죠. 이 경기는 무승부 없이 서로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서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가시와의 승패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삿포로의 경기인데요. 가와사키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 굉장히 충격적인 부진이죠. 특히 홈에서 쇼난에게 4대0으로 패했고 교토 원정에서도 자책골을 내주며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는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주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올 시즌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결과를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던 이 고바야시가 아직 리그 무득점으로 부진하고 지난 시즌 23골을 터뜨렸던 다미앙도 단 3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교토 상대로도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찬스가 많았지만 마무리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졌죠. 삿포로가 최근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좀 무너지고 있죠. 앞서 후쿠모리가 전반 10분 만에 퇴장당하며 가시와에게 6실점하며 패했고 이어진 빕셀구베와의 경기에서도 세컨볼 처리를 못하며 무너졌고 상대의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컵대회에서도 히로시마와 1무 1패로 탈락했는데 고베전과 마찬가지로 이 코너킥 세컨볼을 중거리골로 내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죠. 2차 수비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느리고 부족했습니다. 더글라스의 부진으로 최전방 해결사가 없어 제로톱 등 다양한 전술을 시도해보지만 여의치가 않죠. 가와사키가 최근 흔들렸지만 이 아침 다녀온 뒤 빡빡한 일정에 주축 선수들의 노세화로 피로도가 좀 쌓였었죠. A매치 휴식기를 통해 충분히 시간을 가졌던 만큼 경기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체 노련하고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공격진의 기량이 뛰어났던 만큼 경기력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죠. 최근 수비 라인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삿포로 상대로는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가와사키겠죠. 가와사키의 승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요코마리의 경기인데요. 간바가 올 시즌도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죠. 공격과 수비 모두 안 되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이 3부 리그 팀과 이 구강컵에서도 먼저 선제 실점하며 가까스로 연장까지 끌고 가서 승리했죠. 수비 안정화가 안 되면서 실점이 많아졌고 이 패트릭도 리그 한 골에 그치며 부진합니다. 사간도스 원정에서도 권경원의 판단 미스로 내준 찬스에서 실점하며 흔들렸고 사이토의 측면 크로스를 야마미 헤더로 균형을 맞추긴 했죠. 근데 경기 종료 직전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 이 황석호에게 헤딩 결승골을 내주면서 연패에 빠졌습니다. 요코마리가 로페즈가 징계로 결장 중인 가운데 리그 연승을 달리며 1위죠. 교토, 이와타, 이 승격 팀들을 연달아 2대0으로 꺾으며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로페즈는 7월 6일 히로시마전까지 징계로 나설 수가 없죠. 레오가 최전방에 나서며 로페즈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이와타 상대로는 오랜만에 레오도 골맛을 보며 부활을 알렸죠. 중원에서 와타나베의 운영이 좋고 측면에서 나카가와의 돌파와 크로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와타 상대로는 나카가와 레오가 릴레이골로 2대0 완성을 거뒀죠.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는 간바가 이 요코마리의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 이 득점력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특히 요코마리 2선 자원들의 침투와 측면 크로스 압박을 간바가 감당하기엔 좀 벅차 보입니다. 요코마리가 어렵지 않게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네요. 간바 오사카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히로시마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인데요. 히로시마는 올 시즌 견고한 3백 기반과 중원의 탄탄한 수비적 운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공격력이 터지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최근 산토스와 미치타의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리그에서 연승을 거뒀고 컵대회에서도 삿포로를 제치고 8강에 올랐습니다. 삿포로 상대로는 1차전에서 산토스가 확실히 살아난 공격력을 보여주며 멀티골로 활약을 했죠. 벤칼리피는 아직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만 확실히 개인 기량을 뽐내며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서 오버헤드킥도 시도하고 괜찮은 모습을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르소가 최근 상승세가 좀 매섭죠. 리그에서 간바, 우라와 쇼난 이 하위권 상대로 3연승을 거둔 뒤 컵대회 프롭도 쇼난 상대로 2연승으로 8강에 진출했죠. 최근 3차례 쇼난과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유니치가 수비라인에 복귀하면서 확실히 중앙 수비라인이 견고해졌고 최전방 멘데스도 득점은 적지만 서서히 팀플레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센터백들의 세트피스 공격 가담도 뛰어나죠. 이선과 측면 자원들의 세컨볼 슈팅 이 집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죠. 히로시마는 주니오르 산토스라는 이 믿음직한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기량이 살아나면서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승세입니다. 세레소는 최근 약체들을 상대하긴 했지만 측면과 이선 자원들의 활약으로 연승을 거뒀죠. 세레소가 원정인 만큼 최근 히로시마의 공격력을 감안해 이 수비적으로 막아낸 데 역습을 노릴 경기죠. 히로시마가 경기를 우세하게 가져가겠지만 이 멘데스의 연기로 이어지는 세레소의 역습이 먹힌다면 경기의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기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12번째 경기는 성남과 대구 경기입니다. 성남은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단 2승이죠. 서울 원정에서 태장 공백에도 투혼으로 버티며 승리를 거뒀지만 이어진 FA컵에서 포항에게 역전패, 인천 원정에서 또 1대0으로 패했죠. 수비적인 경기 운영에 비해 수비력이 좀 떨어지죠. 김영광 골키퍼의 선방이 없다면 더 크게 무너질 경기들이 수두룩하죠. 뮬리치의 부진까지 겹치며 공격력은 15경기 11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표 출신 미드필더 영입이 루머가 있긴 한데 선수 등록 기간이 6월 20일부터죠. 이번 경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존 멤버들로 소화를 해야 합니다. 대구는 시즌 초반 새로운 감독의 적응기가 필요했었는지 좀 부진했었는데 고지현이라는 이 뛰어난 위치 선정이 빛나는 젊은 공격수의 등장과 에드가의 부상 이탈로 대체 선수로 들어온 제카가 빠르게 리그에 적응하면서 세징야와 함께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죠. 아침 복귀 후 리그에서 2승 4무 무패입니다. 공격진의 활약은 안정됐지만 수비 밸런스가 좀 흔들렸었죠. 이 정태욱과 홍정훈 그리고 김진영 이 3백 라인이 건재한 만큼 금세 정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이 대구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매치죠. 이 성남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구는 23세 대표팀에 다녀온 고재현의 출전 여부가 관건인데요. 뭐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대구 인작이라고 불리는 고재현인 만큼 선발은 아니더라도 이 교체로라도 출전이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충분히 휴식을 취한 세징야의 퍼포먼스를 성남 수비 라인에서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볼 탈취 후 빠르게 세징야에 연결하면서 이 마무리하는 대구의 공격 패턴에 성남이 정신 차리기 힘들 경기죠. 성남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울산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울산은 올 시즌 단 1패밖에 없죠. 아체 복귀 후 수원 원정에서 자책골에 가까운 실점으로 무너진 경기 외에는 전반 김영권이 퇴장당하고도 제주 원정에서는 승리를 챙기는 등 확실히 굉장히 끈끈해진 경기력으로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을 괴롭혔던 최전방 공격수 문제도 레오나르도가 확실하게 적응하며 해결을 해줬고, 엄원성이라는 리그 최고의 윙어도 있죠. 바코 역시 조지아 대표팀으로 레션스 리그에서 교체 출전하며 연속골을 터뜨리며 기세를 높였죠. 김기희 부상 공백은 김영건과 임정우 콤비 혹은 원두재나 박용우가 센터백으로 출전하면서 충분히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기력이 이번 A매치 휴식기 때 얼마나 회복됐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 꾸역꾸역 승점을 쌓아오긴 했지만 휴식기를 앞둔 제주전에서 2대0으로 완패하며 무너졌죠. 선발 명단에 변화도 주고 공격 조합도 바꿔보고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를 조율해줄 이 백승호가 좀 부진한 게 아쉽죠. 수비라인 역시 홍정호 외에 미들맨이 없다는 것이 좀 한계입니다. 올 시즌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울산의 승리가 확실시 됩니다. 이 아만호준, 이청용, 박호, 엄원상 이런 울산의 이성과 측면 자원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전북의 중원과 수비 라인에서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다만 두 팀의 최근 라이벌 감정을 생각한다면 전북 역시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한 경기력을 넘어서는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울산의 승무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죠. 수원이 확실히 이병규 감독 부임 후에 전술적인 유연성을 보여주며 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죠. 3백과 4백을 상대에 맞춰 사용하고 경기 중 우세를 잡은 후에는 센터백 3명과 풀백 1명을 두는 이 변형 4백으로 굳히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만 수원의 약점은 공격진의 부진입니다. 이 전준우가 반짝 활약을 보여줬지만 전형적인 역습 전개 외에는 뚜렷한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죠. 그로닝의 부진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서울은 경기 내용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서울 역시 공격진들의 부진과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로 예상외로 승리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로세비치나 나상호, 조용호 이런 이성과 측면 공격수들의 힘으로 버텨야 했죠. 그래도 강성진이라는 어린 공격수와 박동진이 최근 컨디션이 살아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한범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이 수비라인에 이상민이 오스마루와 좋은 호흡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죠. 슈퍼매치라고 불리죠. 대중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기입니다. 다만 수원으로서는 주장이자 수비라인의 중심인 민상기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서울의 발기술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불투스의 투박한 수비를 커버해줄 민상기의 공백은 꽤나 클 겁니다. 서울의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으로 높은 점유를 통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다만 두 팀 모두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큰 그런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수원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31회차 14경기 최종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시마의 승, 두 번째 경기는 쇼난의 패, 세 번째 경기는 시미지의 패, 네 번째는 이와타의 패, 다섯 번째 경기는 제주의 승무, 여섯 번째 경기는 안양의 패, 일곱 번째 경기는 우라와의 승무, 여덟 번째 경기 가시와의 승패, 아홉 번째 경기 가와사카의 승, 열 번째 경기 간바오사카의 패, 11번째 경기도 히로시마의 승패, 12번째 경기 성남의 패, 13번째 경기는 울산의 승무, 14번째 경기는 수원의 무패. 이상으로 31회차 분석은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